안녕하세요, 작가님. 네, 안녕하세요. 주변에 역류성 식도염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예전에 몸은 쓸데없는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음식을 소화시켜야 하는 위액이 역류해서 식도를 손상시키는 것도 무슨 이유가 있는 걸까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유를 탐구하는 그런 질문 아주 좋습니다. 저도 그런 질문을 자주 했죠. 물론 답을 명쾌하게 알려주는 사람이 없다 보니 스스로 공부를 시작했고 이렇게 책도 쓰고 강의도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역류성 식도염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있으면 저는 소금과 물, 우리 몸이 원한다라는 책을 권해드립니다. 역류성 식도염에 대해서 많은 자료가 있지만 이 책에는 역류성 식도염의 메커니즘과 해결 방법을 가장 명료하게 설명하고 있죠. 오늘은 이 책과 함께 감기보다 쉬운 역류성 식도염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쿡쿡, 꾹꾹. 에이리언이라는 영화에서 에이리언의 피가 살에 튀면 뼈와 살이 녹아내리죠. 우리의 위액은 pH 1.5에서 2 정도로 뼈를 완전히 녹일 수는 없지만 살에 닿으면 살을 쉽게 녹일 수 있습니다. 이런 위액이 위에서 나와서 역류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식도로 역류한 위액이 식도를 손상시키겠죠. 그러면 목서림, 속서림, 사실 속이 썰린 것이 아니라 위가 시작되는 부분의 위쪽인 식도가 손상된 것이죠. 그리고 가슴 통증과 가슴이 답답함, 목에 이물질이 걸린 듯한 느낌, 목소리의 변화, 그리고 장기침 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정말 힘들죠. 결국은 식도를 손상시키는 위액을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톤 펌프 억제제, 그리고 H2 수용체 차단제 같이 위산을 차단하고 억제합니다. 그리고 위산이 많이 나오는 음식을 자제시키죠. 토마토, 포도, 오렌지, 초콜릿, 술 등을요. 또한 과식과 야식을 자제하도록 하고 식사를 하고 바로 눕지 않도록 합니다. 그리고 식후에 가벼운 운동을 추천하죠. 이렇게 위산을 줄이고 조심하면 분명 통증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류성 식도염이 고질병이 되어버리죠. 그리고 영양결핍에 이어서 세포 손상이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위산 억제제나 차단제의 주의사항을 보면 2주 이상 복용을 금지하고 있어요. 위액이 줄어들면 단백질과 미네랄이 소화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위액이 문제가 아니에요. 정상적인 위액이 역류하는 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찾아서 해야 하는데 죄 없는 위액만을 문제 삼으니 같은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위액이 역류하는 것일까요? 소금과 물, 우리 몸이 원한다의 저자는 위액, 더 정확하게 말하면 위산이 약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음식을 먹으면 소화하기 위해서 위액이 나옵니다. 통상 한 끼당 한 약 500ml 정도의 위액이 나오죠. 이렇게 나온 위액은 음식을 소화하기 쉽도록 분해합니다. 그런데 적정 수준의 pH, 즉 1.5에서 2의 농도가 되지 않으면 소화가 어렵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위액을 배출해야 됩니다. 이때 가스티닌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는데 이 호르몬이 배출할 때는 위 상부 관략근이 조였다 열렸다를 반복하면서 나오게 되죠. 이 과정에서 위액이 역류하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위액이 강해서 역류성 식도염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위액이 약해서 생긴다는 것이죠? 와, 놀라운데요? 그럼 왜 위액이 약해지나요? 앞에서 언급했듯이 위액 중 위산의 분자 구조는 HCl입니다. H는 수소로서 물에서 얻고 그리고 Cl은 염화물로서 소금에서 얻죠. 이 중에서 주로 소금이 부족해서 위산이 약해집니다. 혹시 미국 음식들을 드셔보셨나요? 대부분이 짜죠. 단백질은 강한 위산이 있어야지 분해됩니다. 그래서 고기를 주로 먹는 문화권의 사람들은 강한 위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음식을 짜게 먹습니다. 우리나라도 고기를 먹을 때 소화를 위해서 소금장이나 새우젓을 같이 먹죠. 이걸 보면 우리 조상님들은 참 현명하신 것 같습니다. 반면에 현대인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저염식을 강조하면서 이런저런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역류성 식도염을 가지신 분들을 살펴보세요. 대부분 싱겁게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충분한 소금을 먹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의외네요. 소금은 우리 몸에서 정말 많은 일을 하고 있죠. 위와 관련된
그 내용을 하나 더 말씀드릴까요? 위에서 소화가 끝나면 위산과 범벅이 된 음식이 그대로 장으로 내려가면 어떻게 될까요? 강한 위산에 장이 녹아내립니다. 그래서 위 속 소화가 끝난 음식의 강한 산성을 중화시키기 위해서 췌장에서 중탄산 나트륨이 나옵니다. 즉 위산이 섞인 음식을 중탄산 나트륨이 중화시키기 때문에 안전하게 음식을 장으로 내려보낼 수 있죠. 위산을 중화시키는 이 중탄산 나트륨은 일명 소다라고 하는데 물과 이산화탄소와 소금으로 만들어집니다. 근데 만약 소금과 물이 부족해서 중탄산 나트륨이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위에 있는 하단 관략근이 꽉 조여서 위액이 중화될 때까지 음식을 내려보내지 않습니다. 당연하겠죠. 위산이 가득한 음식이 장으로 그대로 내려가면 장이 손상되면서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요. 이렇게 되면 음식이 위에 오래 머물면서 속이 더부룩해지고 위가 답답해지게 됩니다. 이럴 때 옛날에는 중탄산 나트륨과 같은 소다를 조금 먹으면 속이 풀리게 됐죠. 나이 드신 분들은 혹시 기억하고 계시나요? 자, 다시 돌아가서 정리하면 역류성 식도염은 위산이 역류해서 식도를 손상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위산이 역류하는 것은 위산이 약하기 때문이다. 위산이 약해지는 것은 무엇 때문이다? 소금이나 물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 내용이 책에서 역류성 식도염에 대한 핵심 내용입니다. 어렵지 않은데 믿기는 쉽지 않죠?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한 분들은 소금과 물, 우리 몸이 원한다를 꼼꼼하게 읽으면서 원인과 결과를 잘 따져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역류성 식도염을 해결하기 위해서 소금과 물을 잘 챙겨 먹으면 되는 건가요? 헉, 뭐가 이렇게 쉽죠? 맞습니다. 싱겁게 먹는 습관을 버리고 음식의 간을 맞춰서 맛있게 드세요. 필요하면 음량탕에 소금을 티스푼 2분의 1 내외로 넣어서 먹으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쉬운 방법을 두고 수년 동안 역류성 식도염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보면 정말 안타깝습니다. 솔직히 제가 소금과 물을 챙겨 드시면 많이 좋아집니다 라고 말을 해도 잘 안 믿습니다. 오히려 소금이 나쁘다고 저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도 있죠. 그래서 요즘은 긴 말하지 않고 책을 권해드립니다. 돈도 들지 않고 간단한 방법을 두고 멀리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이것도 다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의 세 줄 요약입니다. 첫째, 역류성 식도염의 원인을 잘못 알면 평생 고생한다. 역류성 식도염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그렇다고 죄 없는 위액을 탓하지 마세요. 두 번째, 역류성 식도염은 저염식 때문이다. 위산이 약하면 필요한 만큼의 위산을 반복적으로 배출합니다. 이 과정에서 위의 상부 관략근을 반복적으로 열고 닫으면서 위액이 역류하는 것이죠. 세 번째, 역류성 식도염을 해결하기 위해서 소금을 가까이 하세요. 인과관계를 잘 따져가지고 현명한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용도 도움되셨나요? 그럼 다음에도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